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목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울산의 비전과 담론을 담은 핵심 공약 개발에 나섰습니다. 수소산업 육성과 자동차 산업 급변화에 대비한 실업기금 조성,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김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 의제를 발굴하는 전국 순회 정책 엑스포를 울산에서 열었습니다. 대학과 인문학, 노동계와 인권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울산의 비전을 제안했습니다. 탄소 중립이 세계적 이슈가 되면서 울산을 세계 최고 글로벌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로 조성해야 한다는 학계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석유화공단, 자동차 조선이 같이 있기 때문에 수소연료전지 산업 입장에서는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최적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울주군 선바위 공공택지구역을 연구개발특구로 조성해 DNA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고 산재 전문 공공병원과 연계한 의료로봇 R&D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유출을 막고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학교 설립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결국은 좋은 기업이 만들어졌는데 울산을 떠나지 않고 울산 안에서 커나가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올 수 있는 인력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주 여건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전기차 양산으로 불가피한 인력 감소에 대비해 자동차 산업 실업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충격이 큰 중소형사 하청업체한테 다 조합원이 되게끔 하고 이 사람들 고용에 해고가 되거나 고용 위기가 오면 실업기금을 통해서 일부를 보조하자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양질의 복지 정책을 개발하는 울산 복지재단 설립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 시 긴급 돌봄 체계를 수행할 수 있는 울산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도 제시됐습니다. 민주당은 정책 엑스포를 통해 나온 제안들을 보다 구체화한 뒤 공약으로 만들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시가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북구 포시즌 유황사우나 건물 이용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5일에 확진된 울산 2683번이 다녀간 포시즌 유황사우나에서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6월 1일 0시부터 15일 24시까지 해당 건물 헬스장과 사우나, 매점 이용자들에게 오는 18일까지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시는 우려했던 변이 바이러스는 최근 일주일간 검출률이 16.7%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우나발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높다며 추가 확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오는 9월 10일까지 울산 의료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합니다. 상인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울산 시민들의 질 높은 의료 서비스와 공공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울산의료원 설립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상의 이윤철 회장은 최근 산업재해 전문 공공병원 설립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지만 이는 지역 최소한의 의료체계이며 울산의 위상에 걸맞는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업체 임직원들도 범시민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택배 노사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하며 일주일 넘게 이어졌던 파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택배 노사는 어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9월까지 50%, 연말까지 100%의 기사가 분류 작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3개월 연속으로 주 60시간을 넘기면 노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우체국 택배의 경우 이번 주 추가 논의가 남았지만 파업은 바로 종료할 것이라며 울산은 18일부터 정상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우버스 노사의 종업원 정리해고 철회와 울산 공장 재가동 합의에 대해 울산시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직원 고용 승계를 보장하면서 공장 매각 수순을 밟겠다는 노사 양측의 결단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는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의 본보기가 됐고 회사와 근로자 그리고 울산 등 모두를 위한 결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송 시장은 이어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와 매각이 순조롭게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시 차원의 역할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권 북구청장이 어제 국토교통부를 찾아 강동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자녀 부지 매입에 난항이 계속되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뽀로로 테마파크 사업 등을 설명하고 사업의 공익성과 추진 필요성을 들어 공익사업으로 인정해 자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어 민간 임대정책 관계자도 만나 민간 리조트 추진 부지 앞에 지정돼 논란이 된 임대주택 부지 지정을 재검토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중구 태화저수지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죽은 채 떠올랐습니다. 이런 현상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독 떡붕어만 죽고 있다고 합니다. 중구청이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지난 1945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조성된 중구 태화동 태화저수지입니다. 저수지 가장자리 주위로 물고기 수백 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잠시 동안 건져낸 죽은 물고기들은 보시다시피 수십 마리에 이릅니다. 지난 11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물고기들이 죽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태화저수지 물고기 집단 폐사가 몇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재작년에도 그렇고 한 몇 년째야 이래 지금요. 원래 처음 아니에요 이거요. 물고기 집단 폐사로 공공근로 작업자들은 죽은 물고기를 건져내기 바쁜 실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경에 10여 마리 정도가 폐사가 된 걸 보고 저희들이 치웠고 이번 주에 들어와서 조금씩 더 발생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추산을 해보면은 400마리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화저수지에는 장어와 토종붕어, 떡붕어 등 다양한 어종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사한 물고기는 떡붕어 한 종류. 물고기 집단 폐사 원인으로 폐수 유입과 낚시꾼들에 의한 수질 오염 등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구청은 정확한 폐사 원인 분석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저수지 수질 검사를 위해서 6월 14일 월요일에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정확한 수질 검사는 다음 주 중으로 나올 것 같고 물고기 떼죽음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책 수립은 다음 주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수질 채취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다음 고기 자체도 해부를 통해서 뭐가 원인인지를 분석을 해서 그걸 반드시 빨리 해결하고 다시 이게 우리가 더 나은 우리 주민들 휴식 공간으로 돌려드려야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해경이 민간 투자사에서 지급한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상생기금과 관련해 횡령 가능성을 두고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어민들이 표적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상생기금을 받은 300여 명의 어민이 속한 해상풍력사업 대책위원회는 해경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부 어민 이야기만 듣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어떤 논의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경은 대책위가 지원금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원칙을 지키면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근로자에게 최대 500만 원의 이주 정착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급 범위를 조선업 협력업체 근로자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동구의회 홍유준 의원은 장기 불황 등으로 조선업 협력사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숙련 기술자를 다시 지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이주 정착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는 기업과 함께 울산 지역으로 이전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0만 원씩 최대 500만 원의 이주 정착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조례와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주일에 36시간 미만으로 일한 울산 지역 단시간 근로자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울산 지역 전체 근로자 56만 명 가운데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11만 7천 명으로 전체의 20.8%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연간 단기 근로자 비율이 2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울산 지역 일자리의 질이 저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구직을 포기하는 비경제 활동 인구도 15개월 연속 증가해 여전히 일자리 확보가 지역사회의 최대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핵 울산시민 공동행동은 어제 성명을 내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소형 모듈 원자로와 인공태양 상용화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습니다. 탈핵단체는 탈원전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에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경악을 넘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민주당과 청와대는 송 대표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탈핵단체는 핵 융합 반응에서 나오는 중선자선은 방사능 오염을 유발하며 결국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킨다고 말하고 소형 원자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며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어제 지역산업단지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입주기업들의 현안과 애로사항 등을 수렴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는 이윤철 울산상위 회장과 지역산업단지협의회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 산업계 주요 현안과 산업단지 내 주차장 개선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울산상위는 이윤철 회장 취임 이후 공장장 협의회 간담회와 경제 관련 협의회를 갖는 등 지역 기업들의 현안 청취를 이어가고 있으며 관련 내용들을 관계부처 건의는 물론 시장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결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 지역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피해 아동 부모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해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되풀이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에 지자체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울산의 4개 어린이집 피해 아동 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4개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아동은 100여 명, 가해 교사가 3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어린이집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재판만 지난해 14건, 올해는 7건에 달합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얼마 전 1심 판결이 내려진 북구 어린이집 사건을 비롯해 아동학대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양형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디 부모들의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하고 강화하여 양형에 적용시켜 주실 것을 대한민국 사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얼마 전 울산지법 1심 재판부는 낮잠을 자지 않거나 식사 시간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2살 원생 13명에게 131차례 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장에겐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양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실 때 초범과 여성에 의한 감형이라는 부분을 삭제해 주실 것을 강하게 건의드립니다. 점심시간 밥을 먹지 않고 앉아있는 한 아이를 잡아 끌더니 높이 들어 내던지고 3살 아이에게 13분 동안 무려 7컵의 물을 마시게 하는 물고문을 가합니다. 최근 울산의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장면입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가해 교사도 피해 아동도 여러 명으로 학대가 집단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울산시가 아동학대 근절을 부르짖었지만 울산의 아동학대는 3년째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 현재 이미 지난해 절반에 달하는 아동학대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아동 가족들은 아동학대가 되풀이되는 데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 탓도 있다며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각 구청장과 시장님들이 나서서 저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정할 건 시정하고 예방할 건 예방하고. 오는 18일에는 원생 23명을 120여 차례 학대한 동구 어린이집 사건의 1심 선고가 열립니다. 앞서 검찰이 구속된 보육교사에게 징역 7년을, 또 다른 보육교사에겐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 장애인 총연합회는 어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에게 폭언을 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부루미 운전기사에 대해 구제 결정을 내린 울산지방노동위원회를 규탄했습니다. 장애인협회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운전자 A씨가 과거 징계 이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정직 2개월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결정했다며 피해자의 인권과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협회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긴 기사의 해고와 함께 이를 비호하는 노동조합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울산에서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이 본격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어제 울산 테크노파크와 에이펜, NGVI 등 9개 기업, 기관과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과 서비스 실증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사업에는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23억 원이 투입되며 수소로 전기를 생산해 배터리에 저장하고 이 전기로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의 버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개발과 실증이 완료되면 지역뿐만 아니라 노후버스 폐차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버스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생산 차질 사태가 지속되면서 자동차 구매 계약부터 인수까지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2만여 대의 주문이 밀려있는 기아의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출고까지 최소 7개월을 대기해야 하고 현대차의 투싼은 출고 대기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출고 지연은 지난달 반도체 부족으로 주요 공장들이 잇따라 휴업과 재가동을 반복한 데다 소비 회복과 함께 주문이 밀린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경찰청이 불법 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민관경학 합동점검단을 구성했습니다. 합동점검단은 구군 다중이용시설 담당자와 민간단체, 울산대학교 봉사단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5일과 어제 태화강 국가정원 내 공중화장실을 시작으로 학교와 숙박업소,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집중점검과 순찰을 벌입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 카메라로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북구의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최근 북구의회를 통과해 이달 말 공표를 앞둔 노인복지 증진 조례에는 90세 노인에 30만 원, 100세 노인에 100만 원 상당의 장수 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구성해 고령 친화도시를 구현하고 노인복지 시책을 조정 평가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하천구역으로 묶여있는 토지를 폐천부지로 바꾸는 등 하천 재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천에 조금이라도 토지가 포함될 경우 토지 전체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됐고 시설물 설치 등이 금지돼 토지 이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올 2월 38개 지방하천의 토지 77만 제곱미터를 폐천부지로 고시한 데 이어 올 하반기에도 20개 지방하천을 폐천부지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폐천부지가 되면 공공목적으로 쓰임새가 낮은 곳은 매각이 가능해 세외 수입 증대 효과도 기대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